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코인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셔서 파일코인이 뭐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파일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채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코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꼭 고민을 하다가 코인이 뭔지, 파일코인이 뭔지 알기 전에 이 코인을 먼저 아셔야 돼요. 코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지금 앞으로 코인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가 알고 스캠 코인이 뭐고 진짜 코인, 우량 코인이 뭔지 요거를 조금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뭐 블록체인 전문가나 뭐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공부했던 분야, 그리고 제가 뭐 서치하고 알아봤던 분야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를 좀 제공해 드려 볼게요. 자, 물론 뭐 조금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한참 전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본적인 걸 아셔야 지금 뭐 이더리움이 뭐고, 폴카닷이 뭐고, 뭐 비트코인이 뭐고, 뭐 그리고 뭐 파이콘이 뭐고,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거,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안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한번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면 뭐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런 말을 안 쓰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가상화폐라고 그랬어요. 가상화폐. 네. 가상화폐. 가상이란 말이 뭐예요? 가짜. 가짜인가? 가짜 화폐인가? 등장을 해서 처음에 얼떨떨어져 사람들이. 아, 가짜 화폐가 있어? 그럼 진짜 화폐도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상화폐가 등장을 했다는 건 뭐냐면 기존 화폐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 화폐는 뭐냐?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를 쭉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화폐의 역사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화폐의 역사, 5천년의 역사를 딱 5분, 한 10분 만에 좀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를 뭐라고 하냐면, 화폐의 역사 속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대한화폐라고 했어요. 대한.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이란 말이 뭐예요, 대한? 뭔가를 대신한 거잖아요, 그죠? 뭔가를 대신했어. 뭔가 대신했나 봤더니, 실물화폐를 대신했던 거예요, 실물화폐. 실물화폐가 뭐예요? 그럼 이건 진짜 화폐고 이건 대신화폐, 대신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자, 실물화폐는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쓰였던 화폐가 뭐였냐면 금이었습니다. 금. 물론 조개 껍데기도 화폐로 쓰였던 적이 있고 돌멩이가 화폐로 쓰였던 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금이 굉장히 오랜 시간 화폐로 쓰였습니다. 왜 금이 오랜 시간 화폐로 쓰였냐면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금은 영원 불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100년 전의 금이나 지금의 금이나 똑같아요. 네. 그리고 금은 주인이 없어요. 제가 우연히 산을 갔는데 땅을 팠더니 금이 나왔어. 그럼 이 금 누구 거야? 제 겁니다. 네. 그리고 금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지구상에 있는 금은 딱 한정되어 있어요. 네. 화성이나 뭐 금속에서 가져오기 전에는 금은 딱 수령이, 네.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은 좀 무겁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금괴를 막 쉽게 쉽게 들고 막 던지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금은 물의 밀도의 7배인가 8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5리터 병 있잖아요. 1.5리터 병에 그만한 금괴를 들으려면 물의 밀도의 7, 8배니까 1.5리터 병 7, 8개를 들은 것과 똑같은 무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막 쉽게 던질 수는 없겠죠. 자, 이러이러한 특징 때문에 야, 금 정말 뭐 오랜 시간 화폐로 쓰였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를 똑같이 은행에 보관하고 똑같이 돈을 찍어서 이걸로 이 돈을 가지고 이 지폐를 가지고 금이라고 생각을 하자. 요게 뭐예요? 예, 금본위 제도입니다. 금본위 제도. 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본위 제도라고. 그러면 이 화폐는 금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유럽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금과 똑같이 화폐를 찍어야 되는데 금보다 더 많이 찍게 돼요. 화폐를. 네, 금이 100만 원어치 금이 있으면 딱 100만 원만 찍어야 되는데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뭐 전쟁도 해야 되고 뭐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막 돈이 찍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이게 뭐요? 인플레이션이 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동시대에 그 베네수엘라인가 그 가끔 보니 그 뉴스에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막 길거리에 돈이 뿌려져 있더라고요. 이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 이때 빵을 사려면 니아가에다 돈을 싣고 막 가면, 니아가에 꽉 차야 이제 빵을 한쪽 사는데, 딱 세워놓으면 도둑놈이 와서 미약값을 훔쳐갔답니다. 그 정도로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1944년도에 이제 모인 겁니다. 누가 모였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EBS 전에 다큐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걸 뭐냐면, 자, 안 되겠다. 1944년도에 7월에 모입니다. 미국 뉴햄프셔에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44개국의 연합군들이 모여요. 그래서 야, 우리 이러다가는 세계 경제가 폭망한다. 우리 다시 근본위를 다시 돌리자. 금보다 더 많이 찍지 말고 금과 똑같이 찍자. 라고 했는데 이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모여서 약속을 한 겁니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금이 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금을 미국하고 영국에만 보관을 하자. 그리고 이 달러하고 파운드만 가지고 이걸 금이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 유통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가 이때 전 세계 기축이 된 겁니다. 예. 그들은 뭐 외환시장 안정화시키고 쫙 하자는 건데 요 이면에는 아마 이런 달러를 기축화시키려고 했던 뭐 돈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힘의 논리? 뭐 이렇게 했고 미화 35달러를 금 1온수로 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협정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미국도 달러의 가치가 돈과 똑같이 보세요. 여기 보면 각국 통화가 달러로 고정시켰다.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협정이라고 하냐면 브리튼 우드 협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베트남전이 일어나요. 베트남 전쟁으로 막 달러의 값어치가 하락을 하자 각종 나라들에서 야, 너네 안 되겠다. 너네 금하고 바꿔줘라. 달러 이거 필요 없으니까 금으로 바꿔줘. 요구가 많아지니까 금 보유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려면 금이 더 필요했지만 금의 확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돈의 가치를 이제 달러의 가치를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니슨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일방적으로 우리 금 태환제 안 하겠다. 자, 처음에 무슨 말이냐면 대환화폐를 아니 금을 가지고 똑같이 달러를 아니, 돈을 찍다가 돈을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우리 금본위를 다시 돌리자라고 했는 게 바로 금태환이었거든요. 근데 금태환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철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때 보시면 닉슨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금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좀 웃기죠? 굉장히 이게 웃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71년도 이후 달러를 보면 1971년도 이전의 달러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자, 이전 달러는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쓰여 있어요. 하지만 이후 달러는 금과는 무관한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원화는 누가 찍냐면 한국은행에서 찍어요. 조폐공사가 찍겠지만 그 조절을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죠. 한국은행은 어디 거요? 정부 거잖아요, 정부. 근데 미국에 달러를 찍는 FRB, 미 연방준비은행은 정부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민간입니다, 민간. 그냥 민간은행이에요. 네, 이게 누구 걸까요? 네, 유대인들 자본이죠, 결국은. 자, 미 연방준비은행은 이렇게 민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처음부터 금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금을 보관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없앤 겁니다. 예, 작년에 달러 엄청 찍었죠. 예, 금이 똑같이 있어야 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본이나 금태환을 쓰고 있는 나라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냥 뭐예요 그러면? 돈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하나의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 예,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볼 때 이 대한화폐는 실패했다는 거죠. 예,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 10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애가 누군지 몰라요. 아직도 안 밝혀졌다고 합니다. 우연히 논문 하나를 발표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게 있는데 이게 화폐로 쓰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논문 하나 발표합니다. 근데 처음에 관심이 없었겠죠. 근데 쭉 보니까 이 가상화폐의 특징을 보니까 영원 불변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없어.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휴대가 간편해. P2P 방식으로 교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쭉 보니까 이 대안화폐의 특징과
실물화폐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이걸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일부 몇몇 해커들, 일부 몇몇 학자들만 그냥 장난감으로 끝나겠지라고 하고 마른 거예요. 정부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겠죠. 어차피 자기들은 달러 자기들이 찍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돈의 흐름에 잠깐 보시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조개 껍데기나 이런 것들을 화폐로 썼었어요. 그죠? 화폐로 쭉 쓰다가 금속 화폐, 그 다음에 주조 화폐, 금화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무거우니까 다시 우리가 금본위 화폐를 가자. 근데 금태환이 없어지면서 그냥 명목 화폐가 된 거예요. 예, 명목 화폐.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거죠. 숫자일 뿐.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전자화폐라고 하거든요. 이 숫자잖아요. 그죠? 가상화폐도 하나의 숫자란 말이에요.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대한화폐도 어디로 갔냐면 하나의 숫자로 갔어요. 숫자일 뿐입니다. 예, 플라스틱 카드에 숫자를 넣어놓은 거예요. 예, 카드에 넣어놓은 거고, 이 가상화폐도 똑같아요. 근데 이 가상화폐하고 지금 대한화폐는 똑같이 숫자이지만, 요거는 각종 컴퓨터 기기에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형 이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뭐예요? 블록체인? 블록. 하나의 블록.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했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보를 하나의 다 블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블록은 연결할 때마다 그 체인은 뭘로 되어 있냐? 암호로 되어 있어요. 그 암호를 푸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채굴입니다. 암호를 푸는 행위가 채굴인 거예요. 처음에는 암호를 풀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도 채굴이 됐겠죠. 똑같습니다. 금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채굴을 할 때 우리가 뭐 아메리칸 뭐 골드러시 할 때 그 처음에는 금 캐기가 쉬웠겠죠. 땅에서 막 그냥 건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땅을 좀 더 파고 파다 보니까 중장비가 들어가서 채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컴퓨터 용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용화가 된 겁니다. 일반인들의 채굴하기는 쉽지는 않죠. 기존의 어떤 방식과 이 블록체인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기존 거래 방식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고 빼고 인출하고 빼고 이렇게 은행의 모든 서버에 전산이 다 보관되어 있죠. 근데 블록체인은 각각 분산화된 장부를 통해 투명한 거래 내역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또 파일코인하고 똑같죠. 파일코인 중앙 서버 우리가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이런 서버가 여기에 저장되지만 이 분산 서버는 모든 정보가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특징은 뭐냐면, 자, 일반 해커들이 해킹을 하려면 여기만 뚫으면 돼요. 여기만. 이 중앙 서버만. 근데 이 분산은 블록체인 방식은 이거를 뚫려면 다 뚫어야 돼. 다. 그래서 결국은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안전하다라고 조금씩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를 좀 탄생부터 오늘날까지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코인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코인마켓에 가서 보시면 이게 처음 탄생부터 오늘까지의 차트예요. 자, 보시면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고 자기만 채굴을 한 거예요. 이게 이러한 게 있는데 이게 금과 똑같은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게 화폐로 좀 쓰일 것이다라고 논문을 발표했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가 일부 몇몇 해커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몇몇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채굴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2010년도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채굴 하다가 야 이게 정말 화폐로 쓰일 수 있을까? 의심을 가졌겠죠. 의구심을.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자기가 피자를 사겠다라고 SNS에 올려요. 지금 뭐 우리 같은 뭐 페북이나 뭐 이런 데 SNS에 올려가지고 내가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살 테니까 피자를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갖다 주세요라고 올렸더니 정말 일주일 만에 피자가 온 겁니다. 당시 피자 두 판이 왔는데 그 당시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정도 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만 비트코인으로 5만 원의 피자를 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이 화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생각하면 10,000달러로 만 개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전에는 값어치가 없었던 거죠. 0입니다. 0. 0의 값어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근본위로 보시면 돼요. 인류 역사상 금이라는 게 처음부터 화폐로 쓰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누런 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이걸 쭉 하다가 이거 전혀 값어치가 없다가 인류가 약속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영은 불변이야. 괜찮네? 하면서 이걸 한번 화폐로 써볼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금이 화폐로 쓰였던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때 만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화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2년도에 비트코인 거래소가 처음으로 은행업 허가를 받습니다. 이건 역사 속에 다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3년도에 키프로스 정부,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그냥 고액 계좌에 대해서 40%를 강제 징수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통장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 있으면 내가 몇 월 며칠부터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40%를 세금으로 매기겠다. 라고 나라에서 그냥 강제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다 인출합니다. 다 인출 어떻게 해요? 아,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일 수 있다는데 비트코인이나 사볼까?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2014년도에. 폭등을 했었고, 독일 정부, 동년도에 독일 정부에서 합법적인 화폐로 공식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비트코인을 취급을 금지시킵니다. 아, 이 비트코인이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중국 정부니까 가능하겠죠. 야, 하지 마. 딱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FRB, 연방준비은행 그 버냉키라는 의장이 있었어요. 의장이 9시 뉴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봐요. 의장님, 그 비트코인이 뭡니까? 이게 화폐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아니게 물어봤겠죠. 버냉키 의장이 쭉 얘기를 하다, 비트코인? 이게 하나의 화폐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에 방영이 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게 뭐야? 라고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 4년도에 CJ, 우리나라 CJ에서 처음으로 서비스 비트코인 첫 결제 수단,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만든 거예요. 실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한 달 살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가지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밥도 먹고 실제 비트코인 가지고 한 달을 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화폐로 쓰일 수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했던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자, 우리나라도 이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예, 신한은행이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 자,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자, 다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실제 이때 뭐냐면, 2017년도에 여러분들 CJ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편의점 가면 ATM기 있잖아요. ATM기에 가서 요 비트코인으로 인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아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 인출기, ATM기에서 비트코인으로 현금을 찰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막 2,700만 원까지 막 오르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갑자기 우리나라 박mon모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비트코인 사기다, 뭐 가상화폐 다 없애겠다, 막 철퇴를 놓습니다. 막 압박을 넣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돼요? 폭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2,700까지 갔던 게 쫙 떨어지면서 뭐 1,800까지 갔다가 다시 갔다 막 하면서 결국 400만 원까지 막 300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예. 이게 왜 그랬을까요? 네. 이때 효성도 준비했었고 다 준비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이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몰랐고 그때 당시 유시민이라는 분이 나와서 비트코인 이거 뭐 가상 아니야? 뭐 3일, 3, 4일 공부하고 와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언론에서 막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시사 프로그램 나와서 그러면서 또 일반인들이 비트코인 사기야. 비트코인 이상한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여기까지 흘러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겠죠. 이제 중국도 디셉이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위안화를 블록체인 통해서 디셉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곧 출시가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블록체인으로 이제 돈을 블록체인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서 지금 기관들이 서서히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금이 자, 이 그래프를 보면 금하고 거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잠깐 보시면 가상과 부정적.
2018년도 얘기입니다. 저도 이때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네, 아주 막 힘들었습니다, 그때. 네. 자, 이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인류 역사상 똑같은 게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금입니다. 금. 금이 이렇게 폭등을 한 건 뭐냐면 ETF가 통과가 되면서 그래요. ETF는 뭐냐면 한마디로 지수입니다. 지수. 금의 종합 지수를 가지고 금 지수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ETF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증권사들이 이제 이 금을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의 지수에 투자를 하면서 금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비트코인도 똑같죠. 비트코인도 최근에 몇몇 나라에서 ETF 승인이 났습니다. ETF 승인이 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관들 자금, 뭐 고액들 자금, 이런 권력 좀 돈 있는 사람들, 고액들이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전에 이때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했을 때 폭락했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러면서 실제 이때 얘기하기 전에 이때 이제 승인 절차 쭉 이게 2020년도 얘기입니다. 예, 쭉 하면서 쭉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금을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이네? 비트코인이 금과 같네? 이렇게 조금씩 인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대안화폐에서 가상화폐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은 꽃갱이로 채굴하지만 요거는 컴퓨터 암호를 풀면 비트코인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요거 이렇게 안 생긴 겁니다. 금이 아니고 그냥 실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컴퓨터 안에 있죠.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비트코인이 어떤 그 근본위에서 그 대안화폐 그리고 가상화폐를 이어지는 순간에 탄생한 어떤 화폐로서의 새로운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초창기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래머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도스 배웠잖아요. 그쵸? 도스를 배웠는데 도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죠? 도스를 좀 더 쉽게 만든 게 윈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 기반으로 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도스를 비교한다면 윈도우는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탈릭이 이제 이더리움을 만들면서 좀 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업비트에 있는 코인 중에 대부분은 다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ERC20이라고 하죠. ERC20 기반이고 나는 ERC20 기반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나온 코인들이 메인넷 코인입니다. 자, 메인넷 코인 대표적인 게 파일코인, 뭐 레이븐, 트론, 이오스, 뭐 기타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제 그 중국에서도 디셉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디셉이 뭐냐면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를 코인으로 만든 거예요. 이 만든 이유는 뭐냐면 자, 전 세계 기축을 누리려고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상식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파일코인은 좀 쓰임이 달라요. 모든 코인들은 쓰임이 있거든요. 뭐 지불 결제 수단으로 쓰인다든지 뭐, 뭐 쉽게 얘기하면 뭐 AI에 쓰인다는 코인이든지 여러 가지 쓰임들이 있는데 이 파일코인은 인터넷에 쓰이는 코인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류가 망하기 전까지, 아니,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파일코인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인터넷이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일코인 많이 확보하시고, 많이 투자해 놓으시고, 채굴기 많이 해 놓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파일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화폐의 역사,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파일코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긴 시간 좀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